선생님, 여기 보시면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이 한 잔이 대장암 생사를 가르는 겁니다. 45년 넘게 소화기 내과에서 일하며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대장암이 너무 늦게 발견되는 경우였어요. 평소 배가 조금 더부룩하거나 변비가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을 겪으면서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도, 가끔 배가 묵직해도 대장암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여기셨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작은 신호들이 쌓이면서 대장 점막이 조용히 손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매일 마시는 음료 하나, 식습관 속 작은 선택 하나가 수년 뒤 대장암 위험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정말 드물어요. 최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는 의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무려 54만 2,778명의 여성을 17년 동안 추적 관찰한 초대형 연구였죠. 이 연구에서 매일 우유 한 잔에 들어있는 칼슘 300mg이 대장암 위험을 17%나 낮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놀라운 건 두유처럼 식물성 칼슘에서도 똑같은 보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루 와인 한 잔 정도의 알코올 섭취는 대장암 위험을 15%나 높였어요. 한국에서도 50세 이후 대장암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대장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률 2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흔한 암인데도 예방법이 이토록 간단하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많지 않아요. 생활 속 작은 습관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강력한 과학적 근거가 나온 지금 이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김도윤입니다. 올해 72세고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45년 넘게 환자분들을 돌봐왔어요. 대학병원과 개원가를 오가며 수천 명의 대장암 환자를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암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예방은 소리 없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가 만난 결과입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적용했을 때 효과를 본 방법들이에요. 대장암 예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칼슘이 대장을 지키는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어요. 식단을 완전히 바꾸거나 비싼 건강식품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잔의 습관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이번 연구의 핵심이에요. 지금부터 그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우유와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인구 건강연구팀이 2024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한 연구는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54만 2,778명의 여성을 17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매일 우유 293ml를 마신 그룹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17% 감소했어요. 이 우유 한 잔에 들어있는 칼슘은 약 300mg이었죠. 연구진은 칼슘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히 두유처럼 비유 제품에 들어있는 식물성 칼슘도 동일한 보호 효과를 보였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희망적인 소식이죠. 그렇다면 칼슘은 대장 안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간에서 담즙산이 분비되어 지방을 소화시킵니다. 문제는 이 담즙산과 소화 과정에서 생긴 유리지방산이 대장 점막을 자극하면서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칼슘은 바로 이 담즙산과 유리지방산의 결합해서 독성을 중화시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칼슘은 대장 속에 흐르는 뜨거운 기름 같은 발암성 물질을 잡아서
쿠처 밖으로 배출시키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동시에 칼슘은 대장 점막 세포를 안정화시켜서 세포 분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연변이 가능성을 낮춥니다. 대장암의 대부분은 정상 세포가 선종성 용종으로 변하고 다시 암세포로 진행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칼슘이 바로 이 첫 단계를 막아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불편했던 경험 있으셨나요? 그럴 때 대장 안에서는 담즙산과 지방산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대장 점막이 계속 자극받아요. 그런데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이 자극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일 아침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250ml에서 300ml 정도면 충분해요.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나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유도 좋은 대안이에요. 단 너무 달지 않은 제품을 고르세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두유는 오히려 장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요거트도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무가당 요거트 한 컵을 드시면 칼슘과 함께 유산균도 섭취할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과다하게 먹으면 신장 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하루 2000mg을 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우유는 식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음식이에요. 너무 많이 마시면 칼로리 과잉 섭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슘 섭취를 늘리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슘을 과다 섭취하면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져 위험할 수 있거든요. 칼슘이 대장을 보호한다는 사실은 수십 년간의 연구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도 칼슘 섭취와 대장암 위험 감소의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보고해 왔어요. 이번 옥스퍼드대 연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추적 기간이 긴 연구였죠. 5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17년간 관찰했다는 건 결과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칼슘이 단순히 뼈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니라 대장 건강이 핵심 영양소라는 점을 확실히 아셔야 해요.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칼슘이 대장을 지킨다면 반대로 대장을 해치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알코올입니다. 같은 연구에서 술이 대장암 위험을 얼마나 높이는지도 함께 밝혀졌거든요. 이제 그 충격적인 결과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옥스퍼드대 연구에서 매일 알코올 20g을 섭취한 그룹은 대장암 위험이 15% 증가했습니다. 알코올 20g은 와인 한 잔 정도의 양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때 와인 한 잔 정도는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대장암에 관한 한 이 상식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심지어 소량의 알코올도 대장암 위험을 높인다는 게 연구로 입증된 거예요. 알코올이 대장에 해를 끼치는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생성돼요.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대장 점막에 직접 닿으면 세포의 DNA를 손상시켜요. 손상된 DNA는 복구되지 않으면 암세포로 변할 수 있죠. 둘째, 알코올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대장 속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살면서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알코올은 이 유익한 균들을 죽이고 유해균을 늘려요. 그 결과 장내 염증이 증가하고 만성 염증은 암 발생의 토양이 됩니다. 셋째, 알코올은 산화 스트레스를 높입니다. 세포가 산화되면 노화가 빨라지고 암 발생 위험도 커지죠. 여러분도 술을 마신 다음 날 속이 쓰리거나 배가 불편했던 경험 있으시죠? 그건 알코올이 이와 대장 점막을 직접 자극한 결과예요. 일시적인 불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면 점막이 만성적으로 손상되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은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분들은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발암 물질에 더 오래 노출되기 때문에 위험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물론 금주가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땐 최소한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완전히 금주하는 날을 만드세요. 간과 대장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죠. 술을 마신 날에는 반드시 물을 500ml 이상 추가로 마시세요. 알코올의 독성을 희석시키고 배출을 돕습니다. 술과 함께 붉은 육류나 가공육을 먹는 건 최악의 조합이에요. 대신 채소 비중을 크게 늘리세요. 채소 속 식이섬유가 발암물질을 흡착해서 배출시켜 줍니다. 많은 분들이 와인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믿고 계세요. 레드와인 속 폴리페놀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 때문이죠. 하지만 대장암에 관한 한 그 어떤 종류의 알코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와인이든 맥주든 소주든 알코올 자체가 문제예요. 심지어 미국 암학회는 알코올 섭취량과 암 발생률이 비례 관계에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마시는 게 최선이에요.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알코올 대사 능력이 낮습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올라가고 오래 유지돼요. 폐경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대장암 위험 자체가 증가하는데 여기에 알코올까지 더해지면 위험이 배가 됩니다. 50대 이후 여성분들은 특히 음주에 신경 써야 해요. 술자리를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주량을 줄이고 술 대신 물이나 차를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녁 식사 후 와인 대신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대장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께 실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칼슘 부족과 음주 습관이 대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오늘의 내용이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올 겁니다. 75세 김호철님을 처음 만난 건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호철님은 평소 장이 예민한 편이라고만 생각하셨어요. 가끔 변비가 있고 배가 더부룩한 정도였죠. 특별히 아픈 건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복통이 점점 심해지고 변비가 2주 넘게 지속되면서 가족들의 권유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호철님의 식습관을 여쭤보니 문제가 보였어요. 평생 우유를 거의 드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우유 맛을 싫어하셨고 유제품 자체를 멀리 하셨대요. 치즈나 요거트도 거의 안 드셨죠. 대신 매일 저녁 식사 때 와인을 한두 잔씩 즐기셨습니다. 퇴직 후 취미로 와인 공부를 하셨고 좋은 와인을 모으는 게 낙이었대요.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하셔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셨다고 하셨어요. 대장 내시경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대장 내부를 보는 순간 제 표정이 굳었어요. 여러 개의 선종성 용종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선종성 용종은 방치하면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전암 병변입니다. 특히 1cm가 넘는 용종이 3개나 있었어요. 호철님께 상황을 설명드리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본인은 그저 장이 예민한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 줄 전혀 몰랐던 거죠. 용종을 제거한 후 추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호철님의 칼슘 섭취량은 평균의 40% 수준에 불과했어요. 하루 권장량이 700mg에서 1000mg인데 호철님은 300mg도 채 섭취하지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장내 담즙산 농도도 정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면서 칼슘은 부족하니 담즙산이 제대로 중화되지 않고 대장 점막을 계속 자극했던 거죠. 거기에 매일 마신 알코올이 점막 손상을 가속화시켰습니다. 호철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상태로 가면 5년 안에 대장암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희망을 드렸습니다. 호철님은 그날 진료실에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평생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습관들이 이렇게 위험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죠. 저는 호철님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우유 한 잔을 마시기. 우유가 힘들면 두유나 요거트로 대체하기. 둘째, 저녁 와인을 완전히 끊기. 최소한 일주일에 5일은 금주하기. 셋째,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통곡물 비중을 늘리기. 넷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서 배변 활동을 돕기 위함이었어요. 처음 몇 주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평생 안 먹던 우유를 억지로 마시는 게 쉽지 않았대요. 와인도 너무 그리웠다고 하셨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몸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변비가 많이 줄었고 배가 한결 편해졌대요. 3개월 후 재검진에서 장내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게 확인됐습니다. 담즙산 농도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칼슘 수치도 올라갔어요. 1년 후 추적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작은 용종 몇 개가 완전히 사라졌고 나머지 용종들도 크기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호철님은 결과를 듣고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하시면서요. 지금은 매일 아침 우유 한 잔을 챙겨 드시고 술은 한 달에 한두 번 친구들과 만날 때만 조금씩 드신대요. 건강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으시고요. 호철님의 사례는 제게도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지금 여러분도 호철님처럼 우유를 멀리하고 계시진 않나요? 저녁마다 와인 한 잔씩 드시진 않으시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든요. 의사인 제가 곁에 있었는데도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다음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제 어머니는 올해 80세이십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60대 중반부터 이유 없이 변비와 복통을 자주 겪으셨어요. 저는 의사면서도 어머니의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시면서 장 운동이 느려진 거라고만 여겼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복통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가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때 제대로 검사를 받아보자고 권유드렸습니다. 대장 내시경 결과 작은 용종 몇 개가 발견됐어요. 다행히 초기 단계였지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 평소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 문제가 보였어요. 어머니도 우유를 잘 안 드셨더라고요. 속이 더부룩하다는 이유로 유제품을 피하셨대요. 칼슘 섭취는 주로 멸치나 나물로만 하셨는데 양이 턱없이 부족했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슘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도 안 됐어요. 장내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담즙산 농도가 높고 장내 미생물 균형도 무너져 있었어요. 저는 그날 제 자신을 많이 자책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들에게는 칼슘 섭취를 강조하면서 정작 제 어머니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날부터 어머니 식단 관리에 직접 나섰습니다. 매일 아침 우유 한 잔을 꼭 챙겨드리고 저녁에는 요거트를 드시게 했어요. 멸치볶음도 자주 해드렸고 뼈째 먹는 생선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올렸습니다. 칼슘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 보충제도 함께 드시게 했어요. 처음에 어머니는 갑자기 우유를 마시려니 속이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엔 양을 줄여서 시작했습니다. 하루 100ml 정도로 시작해서 서서히 양을 늘렸죠. 2달쯤 지나자 어머니 몸이 적응하셨어요. 이제는 우유 없이는 아침이 허전하다고 하실 정도예요. 변비도 많이 좋아지셨고 폭통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 추적 검사를 했어요. 결과를 보는 순간 정말 안도했습니다. 장내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된 거예요. 담즙산 농도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장내 유익균도 크게 늘어났어요.
1년 후 대장 내시경에서는 새로운 용종이 전혀 생기지 않았고 기존 용종 자리도 깨끗하게 회복됐습니다. 의사로서 기쁜 것도 있었지만 아들로서는 더 큰 안도감을 느꼈어요. 어머니는 지금도 매일 우유 한 잔을 드십니다. 가끔 두유로 바꾸기도 하시고 요거트도 자주 드세요. 장 건강이 좋아지니까 전체적인 컨디션도 훨씬 나아지셨어요. 소화도 잘 되고 기력도 예전보다 좋으시대요. 주변 친구분들한테도 우유의 중요성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학 지식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요.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챙기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지금 여러분도 부모님이나 가족의 식습관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칼슘 섭취가 부족하진 않은지요? 작은 관심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경험은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연구 결과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제 가족이 경험한 변화가 더 큰 확신을 줬거든요. 우유 한 잔이 정말로 대장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시간입니다. 칼슘만 챙긴다고 끝이 아니에요. 대장 건강을 위한 완전한 식단 전략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칼슘의 중요성과 알코올의 위험성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완전한 식단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장암 예방은 한두 가지 음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식습관의 균형이 중요해요. 먼저 칼슘 목표량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인 남녀 모두 하루 700mg에서 1000mg이 권장량이에요. 50세 이상 여성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1200mg까지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우유 한 잔에 약 300mg의 칼슘이 들어있으니 하루 두세 번 유제품을 섭취하면 목표량에 도달할 수 있어요. 우유 외에도 요거트 한 컵에 약 400mg, 치즈 한 장에 약 200mg이 들어있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두유를 선택하시되 칼슘 강화 제품을 고르세요. 일반 두유에는 칼슘이 적게 들어 있거든요. 하지만 칼슘만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건 아닙니다. 비타민 D가 함께 있어야 칼슘이 장에서 제대로 흡수돼요. 하루 15분 정도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은 분들은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게 좋아요. 등 푸른 생선이나 계란 노른자에도 비타민 D가 풍부하니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세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식이섬유입니다. 대장암 예방에서 식이섬유는 칼슘만큼이나 중요해요. 하루 25g에서 30g을 섭취해야 합니다. 통곡물이 가장 좋은 공급원이에요. 현미, 귀리, 보리 같은 곡물을 백미 대신 드세요. 채소는 매 끼니마다 최소 2가지 이상 드시고 특히 녹색 채소와 십자화과 채소가 좋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이 들어있어요. 과일도 하루 두세 번 드시되 가급적 껍질째 드세요. 사과 껍질, 배 껍질에 식이섬유가 풍부하거든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명확합니다. 붉은 육류와 가공육은 대장암 위험을 크게 높여요.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가급적 피하시고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육류도 일주일에 500g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대신 닭고기나 생선으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특히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장내 염증을 줄여줍니다. 여러분은 평소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시나요? 빵과 커피만 간단히 드시진 않으시죠?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예요. 아침에 우유나 두유 한 잔과 통곡물 시리얼, 과일을 곁들이면 칼슘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점심에는 현미밥에 채소 반찬 두세 가지, 된장국, 생선구이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저녁은 가볍게 드시되 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세요.
간식도 중요합니다.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 요거트나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아몬드, 호두에는 칼슘과 좋은 지방이 들어 있어요. 멸치볶음도 훌륭한 간식이에요. 칼슘 섭취와 함께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죠. 물 섭취도 잊지 마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게 좋아요. 물은 장 속 노폐물을 희석시켜 배출을 돕고 변비도 예방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드신다면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또 철분제와는 같이 먹지 마세요. 칼슘과 철분이 서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아침에 칼슘, 저녁에 철분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령자분들은 특히 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물 섭취를 더 신경 써야 해요. 칼슘을 많이 먹어도 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배변하는 습관도 중요해요. 아침 식사 후가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니 그때 화장실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모든 게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매일 우유 한 잔, 채소 위주 식사, 술 줄이기, 규칙적인 배변.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대장암 위험은 크게 낮아져요.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칼슘이 대장을 지키는 원리부터 실제 사례,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연구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우유 한 잔은 대장을 지키고 술 한 잔은 대장을 해친다는 거예요.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54만 명을 17년간 추적한 결과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매일 칼슘 300mg이 대장암 위험을 17% 낮추고 매일 알코올 20g은 위험을 15% 높인다는 사실 말이에요. 칼슘이 담즙산과 유리지방산을 붙잡아 밖으로 배출시키는 메커니즘은 수십 년간의 연구로 입증된 과학입니다. 대장 점막을 안정화시키고 세포 돌연변이를 막아주는 이 과정은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작용해요. 저는 45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김호철님처럼 칼슘이 부족하고 술을 자주 드셨던 분들이 식습관을 바꾼 후 극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요. 제 어머니가 우유 한 잔으로 장 건강을 되찾은 경험도 이 연구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 증명해 줬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노후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시는 음료 한 잔, 저녁에 드시는 술 한 잔이 10년 후 여러분의 대장 건강을 결정해요. 대장암은 조용히 찾아오지만 예방은 지금 시작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식단 조절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우유 한 잔을 마시세요.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두유나 요거트로 바꾸면 됩니다. 저녁에 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세요. 붉은 육류보다는 생선과 채소를 더 자주 드시고요. 매일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으로 배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순함을 원해요. 젊을 때처럼 무리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씩 차근차근 바꿔나가면 돼요. 처음엔 우유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80%만 지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려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라고요. 오늘 아침 무엇을 마실지, 저녁에 술을 마실지 말지 이런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건강을 만든다고요.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의 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대장에게 너무 무심했어요. 기름진 음식, 술, 칼슘 부족으로 대장을 혹사시켰죠. 이제는 대장에게 보답할 시간입니다. 우유 한 잔으로 대장을 보호하고 술을 줄여서 대장을 쉬게 해주세요. 제가 의사로서 45년을 살아오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낫다는 겁니다. 암이 생긴 후 치료받는 건 환자에게도 가족에게도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방은 고통이 없어요. 오히려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대장암만 예방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좋게 만들고 기력을 높이고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함께 챙기세요. 부모님께 우유 한 잔을 권해드리고 배우자와 함께 술을 줄여보세요.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르쳐 주시고요. 건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우유 한 잔이 보이길 바라요. 저녁 식사 후 와인잔 대신 차 한 잔이 놓이길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10년 후 여러분을 대장암으로부터 지켜줄 겁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대장은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우유 한 잔으로 그 시작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대장이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가 시작됩니다. 함께 해봅시다.